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벌써 15라운드예요. 네. 근데 지금 K리그 순위 싸움이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진짜. 세 갈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울산, 전북 지금 우승 경쟁하죠. 그다음에 대구, 상주, 포항 3위 싸움하죠. 여기는 진짜 빡세요. 6등부터 11등까지 승점 차가 3점밖에 안 난대요. 네. 6위 다툼하고 있거든요. 이 세 파트에서 지금 인천 빼놓고는 다 치열하게 순위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인천도 나름 치열하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네. 이번 라운드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일 오랜만에 붉은 프라이데이 나잇에 펼쳐지는 서울 강원전입니다. 서울이 지난 성남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연패 네. 탈출했습니다. 최용수 감독 사퇴 후 첫 경기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선수들의 의지, 막 다 몸 날리고 막 눈을 부리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4-2-3-1 전술 변화 등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 경기 후에 이제 김호영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승격을 했고요. 일단 이제 김 대행이 남은 경기에서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FC 서울의 선임 계획도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전날 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계속해서 서울은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행보를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 볼 때는 전술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앙 쪽이나 수비 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거든요. 기성용은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15일쯤 출전을 15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윤영성, 오스마르는 좀 복귀까지는 좀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멤버도 지난 경기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서울 입장에서 이제 강원과의 허리 싸움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여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성남전에서도 정신적으로 이겼지 내용에서는 뭐 점유율이나 슈팅몰과 완전히 밀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아직도 정상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텨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서울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강원은 지난 상주전에서 오랜만에 이제 강원 극장 보여줬잖아요. 분위기를 좀 올렸는데 강원이 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거든요. 그 중에 3경기에서 무득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전에서 어쨌든 상주가 최근 수비가 좋지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2골을 넣었다는 게 좀 고무적인데요. 문제는 한국영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원에서 한국영 완전 대체 불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원이 지금 뭐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한국영이 중앙에서 진짜 일당백 역할을 했잖아요. 일당백 맞아요. 네.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다 해줬는데 그런 한국영이 52경기 만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이 또 여기에 또 신세계도 또 이번 경기 뛸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이 공백을 메울 묘수가 필요한데 그 카드를 어떻게 썰지 그 서울과 강원 이 좀 지략 대결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김호영 수석 코치가 과거에 광원에서 감독한 맞아요. 그런 네. 인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모로 재밌는 경기 될 것 같은데 예측 한번 해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승부. 서울이 흐름을 찾기는 했지만 강원에 이길 정도의 경기력은 아니고요. 네. 강원도 아직까지는 완벽히 승리로 가기엔 또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는 서울승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윤주태를 비롯해서 최용수 감독한테 약간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근소한 우세 점치겠습니다. 자, 8일 펼쳐지는 울산과 수원전입니다. 아, 울산은 굉장합니다. 그렇죠. 지금 4연승 뒤 한 번 전북의 패배, 그 이후에 다시 5연승. 전북 빼고는 그 상대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구, 강원, 상주, 부산 이 네 팀과 맞대결하면 한 번 정도는 무승부 정도로 미끄러질 법도 한데 뭐 내용 좋지 않은 경기에서도 결과를 잡아내는 그런 저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달라진 울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사실 지난 부산전에서도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약간 밀림감이 있었지만 후반에 교체 투입된 주니어의 18호 골로 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주니어를 보면 14경기 출전해서 유효 슈팅이 41개예요. 그리고 18골. 아, 그럼 몇 개야 지금? 네. 거의 2개당 한 골이네. 그렇습니다. 네. 말이 안 돼요. 작년 38경기 체제에서 득점한 게 20골 넣은 타가트였거든요. 네. 지금 벌써 18골이에요. 아. 예, 올 시즌 아시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11경기 줄어든 그렇죠. 27라운드 체제잖아요. 이대로면 20골이 뭐야 30골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난 부산전에도 봤듯이 주니어도 로테이션을 돌려요, 울산이. 그래서 아마 지금 다가오는 전북전에 대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니어도 풀 어떤 체력으로 다음 경기에는 선발로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것도 굉장한 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 울산 같은 경우는 위닝 멘탈리티가 잡혔죠. 근데 반면에 수원은 위닝 멘탈리티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서 단 3승. 임생 감독 사퇴 이후에 주승진 대행 체제에서도 최근 FA컵 포함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젊은 선수 좋죠. 뭐 한석희나 이런 선수 좋지만 전체적인 경기력과 집중력이 좋지가 않아요. 예, 강행군을 이어가던 헨리 지난 대구전에서 에드가를 완벽하게 놓치는 그런 실수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수원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구나. 예, 그런 점 보면 그 울산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보이는데
그 약간 수원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홍철의 존재도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수원에 너무 오래 있어서 수원을 너무나 잘 알아. 그렇죠. 예, 기훈이 형의 약점, 뭐, 예, 그 헨리의 약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홍철이 뭔가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울산 승리. 울산 최근 수원 상대로 4연승 중입니다. 무난한 승리 예측합니다. 저는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울산 완승. 네. 같은 시간 펼쳐지는 포항과 광주전입니다. 야, 두 팀 지난 라운드에서 희비가 갈렸죠. 맞아요, 예. 네, 포항은 전북 상대로 1대2 역전패를 하면서 7경기 만에 패배를 맛봤고요. 반면 광주는 인천을 3대1로 꺾으면서 7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공교롭게 7이 겹치네요. 그렇습니다. 기세만 놓고 보면 광주가 할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봐야 돼요. 네, 포항이 그 이전 하위권 수원, 서울, 인천과의 3연전에서 단 1승 거둔 거 보면 분명 폼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예, 부상에서 돌아온 펄세비치가 뭔가 예전 컨디션을 되찾는 좀 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역할을 팔라시오스가 센터로 돌아오면 센터에서 세우면서 뭔가 좀 대신해줬지만 리그 FA컵에서 막 강행군하면서 좀 지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 경기에선 퇴장으로 뛸 수도 없고요. 뭐 일류첸코, 송민규 역시 마찬가지고 심동호는 아직 그 빠르긴 하지만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선이 가장 좋았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예, 광주로서도 이 점을 좀 노릴만 할 것 같고 다만 지난 전북전에서는 임대 규정으로 못 뛴 최용준이 풀 충전을 해서 돌아왔어요. 예, 그 점. 그리고 뭐 팔라시오스가 없더라도 그래도 성민규가 진짜 전북전에서 골 넣으면서 다시 한번 기세를 탔다는 점은 광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는 그 성민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엄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경기 아주 날라다녔죠. 그렇죠. 예, 인천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엄원상 2년차에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줬고 펠리페는 전망에서 7호 골을 터뜨리면서 하위권에 있는 팀 중에 펠리페만한 공격수가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일류첸코랑 성민구가 있다면 광주에는 펠리페와 엄원상이 있다. 두 팀이 싸울 텐데 이 관건은 펠리페와 엄원상의 결정력도 있지만 저는 골키퍼라고 봐요. 예, 펠리페와 엄원상이 상대해야 할 골키퍼는 K리그 올 시즌 거의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강현무. 반면에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가 항상 문제예요. 이두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투입할 때마다 실수가 나온다는 점 굉장한 불안 요소라고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골문 불안이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보고 있는데요. 포항이 비록 좀 7경기에서 지금 홈 7경기에서 2승 3무 3패 좀 홈빨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대본에 준비했던 거는 무승부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승리 느낌이 확 왔습니다. 승리로 찍겠습니다. 저는 네. 포항이에요. 예, 포항이 사실 지난 전북전에서도 봤듯이 네. 경기력에 기복이 없어요. 네. 예, 결과를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네. 잡을 팀은 잡았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네. 네. 포항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순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네, 볼만찬 통신입니다. 자, 이번 주 연맹 주간 브리핑 시간에서는 K리그 코로나 대응 매뉴얼 준수 모범 사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K리그가 1일부터 유관중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렇죠. 뭐 지정자석제, 두 칸씩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면서 함성 대신에 이제 박수 치셨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금지됐고 뭐 이런 까다롭고 좀 복잡한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면서 이제 과거처럼 솔직히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막 서포터들이 막 울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지만 어쨌든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성숙한 관중 의식으로 큰 문제 없이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네. 확실히 관중이 있으니까 프로스포츠 같더라고요. 뭐 김홍원 그 단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경기 전에 관중들 일일이 악수도 하면서 참 관중들이 와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네. 어쨌든 K리그 성공적으로 유관중 시대에 좀 전환하고 있고요. 외신들도 이 K리그에 다시 또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앞으로 더 많은 관중들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맹이 만든 비하인드 캠을 보면 굉장히 좀 감동적입니다. 전북과 포항전을 좀 카메라로 담았는데 팬들이 굉장히 조금 차분한 상태에서도 억누르는 그런 모습. 약간 J리그 같았어요. J리그 맞아요. 네. 매너 있는 그런 응원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의 엄원상,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엄원상이 K리그 14라운드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엄원상은 인천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이 3대1 역전승을 이끌었는데요. 주간 베스트 11을 보면 공격진에는 김지현, 에드가, 윤주태가 이름을 올렸고요. 중원에는 엄원상을 비롯해서 윤빛가람, 김보경, 손준호가
포진을 했습니다. 수비진에는 고광민, 정태욱, 한이훈이 꼽혔습니다. 최고의 골키퍼로는 송범근이 이름을 올렸네요. 네. 이 밖에 이제 포항은 이마트와 함께 포항 시내 복지시설 3곳에 희망 나눔쌀 150호를 지원했고요. 강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생활 편리용품을 만드는 아젠다리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타요와 콜라보레이션해서 어린이 티셔츠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갖고 싶습니다. 네. 네. 주말 홈 경기가 펼쳐지는 예매 사이트가 오픈됐으니까요. 많은 팬들이 이제 좀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판매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꼭 온라인으로 예매하셔야 됩니다. 다시 프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8일 오후 8시에 열리는 대구와 전북전 창 기자가 해주시죠. 대구는 이제 돌아온 에드가의 한 방으로 수원을 잡고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역시 대구는 세드가. 그렇죠? 에드가는 이제 특유의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왜 특급 스트라이커의 존재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네. 이날 경기에서 대구가 좀 전력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김선민 퇴장당했는데 아마 이 자리는 찌바사가 채울 것 같고요. 자진 교체로 나간 이제 세징야의 몸 상태가 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알아봤더니 햄스트링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준비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햄스트링이라는 자리가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네. 정확하게 경기에 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경기 당일에 돼서야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세징야가 빠진다고 한다면 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북은 역시 구스타보 바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바로. 예. 두 선수 가세고 3연승. 특히 득점력의 문제였잖아요. 네. 전북 이 선수 출전하고 난 3경기에서 10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구스타보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죠. 바로 지난 경기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네. 환상 크로스 도움 올렸습니다. 약점이 이제 최전방과 왼쪽 측면이 살아나니까 가운데 있던 김보경까지 살아나면서 골맛을 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김보경이 좀 애매했는데 롤이 정해지면서 좀 좋아진 느낌이고요. 이제 슬슬 좀 선발 라인업에 오를 지금 시기가 되고 있잖아요. 풀타임에서 얼마나 잘해줄지 보는 것도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뚝배기 하면 이제 정태욱, 그렇죠. K리그 이제 최고 수준인데 네. 저희가 지난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어구스타보 진짜 채공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둘이서 같이 뜨면 누가 이길까를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대구 입장에서는 정태욱이 잘 막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두 팀이 펼친 최근 3경기 스코어가 모두 2대 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느 쪽이 2를 가져갈지 한번 좀 지켜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북의 승리 가겠습니다. 구스타보 바로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게임인가요? 2명 영입했다고 팀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진짜로. 네. 저는 대구 때문에 전북을 좀 찍고 싶은데요. 전형적으로 대구가 강팀에 좀 약한 팀입니다. 2019년 9월 이후로 현재까지 대구가 5번 패했는데 승리를 가져간 팀은 3팀밖에 없어요. 근데 전북과 울산이 2번씩 그리고 상주가 올 시즌에 1번. 그러니까 전북과 울산같이 한수 이 팀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전북이 승리 가져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9일 펼쳐지는 상주 부산전 가보겠습니다. 일단 상주 어수선합니다. 김태환 감독이 직접 이렇게 그 얘기를 했죠. 일단 8월이면 전역자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네, 그래서 7, 8월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그 전적을 봐도 좀 그래요.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 1승 2무 2패죠. 네, 부진으로 좀 이어졌고요. 어떤 의미에서 흔들린 게 맞아요. 그리고 최근 4경기에서 권경원도 이제 지금은 돌아왔지만 이제 부상이 좀 있었고 그런 악재가 맞물리면서 10골을 해줬습니다. 경기당 2.5골. 그런데 상대한 팀들을 보면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게 포항, 대구, 울산, 강원이에요. 네, 하나같이 공격이 강한 팀. 그러네요. 측면이 강한 팀이니까 상주로서도 충분히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볼 수 있고 강원을 제외한 또 3팀은 수준급 외국인 그 선수를 보유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없는 상주 특성상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부산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부산이 그 정도의 팀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좀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이 부산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한 골에 그쳤습니다. 경기력이 왜 골이 안 들어가요? 네. 그 한 골도 K리그에 1에 4년 만에 돌아온 김현이 이제 꾸역꾸역 넣었고요. 주전 공격수 이정엽은 햄스트링을 다쳤는데 이 경기까지 아마 못 넣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빈치싱코와 김현에게 득점을 의존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상주가 이제 스타일을 보면 이제 파괴적인 뭐 구스타프 바로 이런 선수를 보유하면서 파괴적인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런 경기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부산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상주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웅크리다가 강상우의 한 방으로 지금 6경기 연속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강상우와 그리고 측면에 발빠른 문선민 같은 선수들이 흔드는 그런 그 축구를 하는데 최근에 부산이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지만 오히려 강상우 문선민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쪽은 상주가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강상우
빨로 인해서 상주가 조금 할만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은 상주 승리로. 네, 저는 무승부. 무승부. 상주가 실점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네. 부산도 득점을 할 수 있다. 네. 상주도 많은 골을 넣기는 어렵다. 부산이 굉장히 견고한 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누가 골 넣어요? 부산이요? 글쎄요. 왕왕. 그러면 마지막 경기, 이 경기에서 또 골이 날지 안 날지 참 궁금한데요. 인천 성남전 해주시죠. 인천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네, 반드시 잡아야 하는 광주전에서 1대3 완패. 분위기도 최악이고요. 이 경기 저희가 한번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외적인 문제로 이제 분위기가 흐트러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설상가상으로 이임생 감독 선임 문제까지 꼬이면서 또 꼬여버렸습니다. 꼬인데 또 꼬였어. 아마 이 경기까지는 임중용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멤버만 놓고 보면 일단 광주전에 나서지 않은 김동원이 다시 골문을 지키고 이전 3경기 연속 무승부했던 멤버들이 주축을 이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천 키는 2명입니다. 오반석, 구스타보. 이번 여름에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들인데 네. 오반석은 광주전에서 좀 아쉬웠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경기 감각에 좀 문제를 드러냈는데 역시 오랜 기간 뛰지 못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경기를 치렀으니까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천이 오반석을 좀 약간의 출혈이 있으면서까지 데려왔던 이유는 오반석, 이재성을 중심으로 수비는 일단 안정적으로 가고 공격은 아길라르, 무고사, 구스타보로 한번 해보자라는 네. 생각이었는데 이 계획이 아예 흐트러져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잔술 구스타보 얘기를 하면은 구스타보 역시 첫 경기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지 못했어요. 네.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인천이 이제 이 선수를 사이드 자원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구스타보 자체는 브라질 리그에서 중앙에서 훨씬 많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중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네. 로페즈나 완델슨 같이 좀 파괴적인 유형이 아니라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길라를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이드에 두는데 네. 둘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김준범을 사이드에 두기도 하면서 이제 중앙이랑 좀 유기적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윙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과연 이런 전술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선수를 잔류의 승부수로 데려왔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에 일단 기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성남은 지난 서울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네. 역시 성남은 득점력이 관건인데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나상호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공격 포인트 안 나오니까 팬들이 의구심을 보여요. 나상호 선수는 계속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감독들은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긴 한데 많이 뛰고. 네. 그런데 마무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이고 포인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니 국대 공격수인데 벤투가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니 아무리 어찌됐건 포인트 올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나상호 스스로도 지금 대표팀 명단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성남이라는 팀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은 지금 에이스는 분명히 나상호거든요. 나상호가 광주 시절처럼 좀 더 골을 넣어줄 수 있으면 본인도 살고 팀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 이거 준비하면서 6경기 중에 이 경기가 제일 어렵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남으로 가겠습니다. 네, 인천이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무승부 예측하겠는데요. 성남은 전방 압박은 좀 신뢰를 해도 득점력은 역시나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거 좀 네. 맞는 거 흔들리는데 일단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무승부. 네. 지금까지 15라운드 프리뷰였습니다. 이번 주말도 관중들이 들어오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무탈 없이 그래야지 끝까지 가요. 네, 무탈 없이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경기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